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경남 지역 무상급식 지원 중단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정치부 임원수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012년 총선과 지방자치 선거 그리고 대선에서 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논란이 확대가 됐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더니 경남도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됐습니다. 네, 경남 지역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결정하고 해당 예산 643억 원을 서민자녀 교육 보조금으로 쓰겠다고 밝히면서 한동안 사그라들었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찬반 문제가 또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야당 대표인 문재인 의원이 홍 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가 결렬된 바 있는데요. 일단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경남 지역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이번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에게 부모들이 직접 밥을 해주기 위해 학교 안에 가마솥이 등장했다는 소식부터 급식비 납부를 거부하거나 급식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등 반대 운동을 적극 펼치는 모습이 속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홍 지사가 무상급식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 지사가 갑작스럽게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한간에는 대선 노림수다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건 이미 지난해 11월입니다. 경남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도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데 특정 감사는 거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경상남도 의회는 지난해 말에 예산 편성에서 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말고 교육청의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지난달 홍 지사가 다시 한번 무상급식 중단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만나 설전을 벌이며 이른바 홍준표 지사발 무상급식 공방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이고 결국 전면적인 무상급식보다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쓰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전면적인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소득층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느니 그 돈으로 교육 지원 사업을 벌이겠다는 건데요. 무상급식에 들어갈 예산을 서민 자녀의 학력 향상이나 교육 경비 지원 사업에 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이 무척 거셉니다. 학교 급식을 거부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급식을 먹지 않겠다면서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집밥 먹이기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일부 군 지역은 전체 초, 중, 등 고등학교가 급식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 방침을 바꿀 의지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은 당이라도 조금 지자체별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 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논란이 적극적으로 확대되면서 전원 새누리당 소속인 경남시의회와 군의회 의장단의 경우 무상급식 삭감 예산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역시 새누리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을 피력하는 등 당내 여론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미 지난 2011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건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패배했던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안이 전국적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세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잇따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무상급식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공개하면서 발언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지역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막말 파문이 있기도 했는데요. 잇따라 무상급식에 대한 자극적인 발언이 전해지면서 사건에 대한 보도 역시 이러한 발언을 둘러싼 갈등 위주로 흘러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냉정하게 발언과 정책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번 결정의 배경은 물론 경남 지역에서 새로 추진하겠다고 밝혀진 정책들에 대해서 실효성 등을 검증하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논쟁이나 공방 중심보다는 결국은 어떻게 이 보완 대책을 마련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달라는 보도인데요. 네, 먼저 홍 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정치에 익숙했던 만큼 차기 대권을 노린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사실 좌불안석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부 경남 지역은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급식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남 지역 의원들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논쟁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합리적인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홍 지사의 선별적 무상급식에 포함되는 수혜 대상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무상급식 대상이 20%대에 그치고 있는데 이걸 대폭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1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걸고 주민투표를 냈다가 공경을 겪은 뼈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뒤에 다음 달쯤에 여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약의 후퇴나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어야 한다면서 연일 강도 높게 홍 지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지난달 홍 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왜 경상남도의 아이들만 무상급식에서 제외돼야 하느냐며 홍 지사를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논란이 다소 갈등 위주로 보도되는 측면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 무상급식을 포함한 증세와 복지 논쟁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더욱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결국 정치권에서 합의된 내용이 입법을 거쳐서 실제 아이들의 생활에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여야의 움직임을 보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YTN은 또한 향후 경남 지역 학부모들의 반응과 경남도 의회의 움직임 등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자분들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소중한 물, 행복한 미래를 위해 희망 스토리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동상받은 작품 함께 보겠습니다. 야, 비켜. 비켜. 시원하다. 야, 성규야, 너 그거 아냐? 우리나라 좀 있으면 이거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온다는데? 이거를? 물. 야! 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아니야. 물에 돈 주고 사 먹어? 야, 나 니랑 안 놀아. 야, 진짜, 야, 진짜 혼자 가. 야, 물, 야, 몰라.
야, 그거 알아? 우리나라 요새 물 부족하잖아. 그래갖고 물이 부족해갖고 전쟁이 일어나. 뭐 임마! 아니, 물이 부족해갖고 강대국에서 막 뺏고는데 전쟁이 일어났어. 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다가 장마만 오면은 아주 물이 콸콸. 물이 많아서 난리인데 장난하냐? 아니, 물이 부족해서 전쟁이 막 하면 전쟁이. 아유, 야. 전쟁이. 너 여기 왜 있냐? 아니, 그러니까 나. 전쟁하러 가야지. 아니. 아유. 야, 전쟁이 일어났어. 야, 됐어. 야, 네가 못 빼가서 그러는데 전쟁이 일어났어. 물에 대한 당신의 참여와 관심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이지영의 뮤직 톡톡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미생, 장그래, 3포 세대 또는 5포 세대, 88만 원 세대, 그리고 캥거루족. 여러분은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의 20대, 30대 청년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단어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청년들이 힘겹고 고된 실상을 전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슈가 되면서 청년들을 응원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미디어가 다루고 있는데요.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노출되지 않은 실력이 출중한 청년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음악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있는 이지영의 뮤직 톡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응원하고 사회화 교육을 하는 측면에서도 텔레비전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는 성공 스토리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있고요. 글로벌 코리안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은 청년들에게 중요한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퀴즈 킹왕짱도 장차 청년이 될 앞날이 창창한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교육적 메시지를 갖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리텔링 구조를 갖추고 있어 흥미로운 프로그램 전개가 가능합니다. 이지영의 뮤직 톡톡도 마찬가지인데요. 기타리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배장음, 강운영 듀오를 소개하며 그들의 연주뿐만 아니라 스토리에 주목했습니다. 음악 감상 프로그램답게 연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는데요. 첫 곡은 차르다시라는 곡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곡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는데요. 음악 감상에 방해받지 않도록 자막으로 표시해준 부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단순한 곡목 소개에 그치지 않고
19세기 초 헝가리 경기병을 무용해서 파생된 곡이라는 점, 작곡가 비트리오 몬티를 소개한 점, 4분의 2박자로 느린 도입부터 빠른 후반부로 구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각각 다른 리듬의 조화를 감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등 곡의 소개와 더불어 배경과 감상 포인트까지 설명해 주어 시청자를 배려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감상하는 프로그램이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보였습니다. 여성 연주자가 푸른빛의 드레스를 입고 출연했는데요. 프로그램의 배경이 되는 무대의 메인 컬러가 푸른빛이었기 때문에 의상과 배경이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색상 대비가 매우 명확해 눈에 자극을 주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의상과 배경이 약간 차이가 있었더라면 연주자가 더욱 돋보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무대의 배경인데요. 연주자들의 배경에 대한 스토리가 부족했던 점입니다. 시청자들은 연주를 감상함과 동시에 출연자들의 이야깃거리에 흥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프로그램은 연주자들의 근황에 관한 이야기는 풍부했지만 음악을 시작한 배경이나 그 뒷이야기가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첨가되었더라면 자칫 딱딱하고 지루하게 흐를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을 조금 더 흥미롭게 구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자는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앙상블을 연주할 때 각자의 파트에 충실하면서 서로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음악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비단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년 문제에는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요인이 있겠지만 당사자인 청년들이 개인적인 상황에 익숙한 나머지 이기적인 모습과 사고를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회와 화합하고 조화 속에서 개성을 살려나가는 청년이야말로 이 시대의 새로운 청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지영의 뮤직톡톡은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젊은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연주를 감상하면서 현 시대의 청년들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진이나 출연자들과 시청자들의 소통과 공감이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뉴스는 신속하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정확한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표현이 부적절하거나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들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8일 동교동계 적극협력 수도권 총력이라는 기사에서 표밭, 진검승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표밭은 유권자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비하해 다수 유권자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될 용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텃밭, 표밭가리, 안방 등의 단어 사용도 삼가야 하며 선거 보도에서 자주 거론되는 진검승부, 바람몰이, 바닥 따지기, 새몰이, 수성, 격전지, 돌풍, 맹주 등 이런 선정적인 단어 사용은 삼가야 한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일본 뇌염주의보 발령 지난해보다 2주 빨라라는 헤드라인에서 일본 뇌염주의보 발령 소식을 전하며 보건당국은 지난해보다 2주 빨리 일본 뇌염주의보가 전국에 발령됐습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보건당국은이라는 주어를 고려할 때 발령했습니다라고 해야 할 것을 발령됐습니다로 잘못 표현했습니다. 또 위헌 심판대 오른 성매매 특별법 기사 관련 그래픽 자막에서 성매매가 불법 영역으로 인식이 있어야 폐해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어색한 표현으로 성매매가 불법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폐해를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한 표현이라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속도와 방향성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뉴스에서 속도와 방향은 잡고 싶은 두 마리 토끼와 같습니다. 빠르면서 타깃을 맞출 수 있는 정확한 방향은 뉴스 보도의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와 정확한 방향은 동시에 만족할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속도를 중요시하는 보도의 속성은 방향성 약점을 해결하지 못해 왔습니다. 다양성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에서 나옵니다. 속도에 비중을 둔 뉴스 보도의 문제가 보도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거짓과 장난에 놀아나는 뉴스 보도가 점점 심해지고 책임 또한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잊혀진다는 관행과 타성으로 전달되는 뉴스 보도가 핀잔을 받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 뉴스나 정치인들의 뉴스가 특히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휘젓다가 사라지는 프레임으로 다루어집니다. 마치 진실이 없는 현실 공방만 쫓다가 사라지는 보도의 관행은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허전한 보도가 되고 맙니다. 연예인 뉴스 보도나 정치인 보도가 크게 다르지 않게 보는 이유입니다. 정치 보도는 연예인 보도와 달라야 하는데 보도 형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지, 세금 인상, 물가 인상, 국회의원 400명 돼야 방향이 중요한 문제들이 연예가 뉴스식으로 다뤄진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냄비 같은 보도로 비유됐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해본 말이 뉴스가 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말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을 헤아리는 전문가가 언론인의 역할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술은 정보력에 달려 있습니다. 뉴스에 대한 정보, 즉 수평적 정보와 수직적 정보 능력이 방향의 결정력을 작용한다고 합니다. 끌려다니는 뉴스 보도가 아니라 끌고 가는 뉴스 보도가 원래의 모습이자 역할이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제약도 많아졌지만 돌파력을 키우는 전략도 중요해졌습니다. 미디어 기업으로서 뉴스 가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뉴스의 방향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방향성을 위해서는 뉴스 시간도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TV 뉴스가 짧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 기술이나 자료를 활용한다면 굳이 짧아야 한다는 이유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간 제약에 대한 문제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자 한 명이 하나의 뉴스를 만드는 단순 보도에서 공동 취재로 깊이 있는 방향성 위주의 뉴스 보도로 단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기보다 변화의 방향성을 끌고 가는 뉴스 보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